누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공기를 바꿉니다. 억지로 설명하지 않고 괜히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묵직한 울림을 남기는 사람. 그 힘은 돈도 권력도 아닌 흔들리지 않는 자기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디에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말보다 태도로 기억되는 사람들의 비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 안에도 이미 자리 잡은 단단한 힘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오래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말을 고르게 되는 사람. 그들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바깥을 살핍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맞추고 분위기에 끌려다니고 결국 자기 마음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안을 바라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차이가 존재의 무게를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 말처럼 중심 있는 사람은 자기 안의 법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분 따라 말하지 않고 상황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무례한 농담을 던질 때 어떤 사람은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맞춥니다. 또 다른 이는 바로 언성을 높이며 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억지로 웃지 않고 그렇다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단호하게 그러나 짧게 말합니다. 그 말은 조금 불편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태도, 이것이 중심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안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의 눈을 가진다. 약자의 눈은 늘 외부를 살피고 남의 눈치를 보며 자기 안의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눈을 안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늘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어라고 설명하면 처음엔 고마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중심이 있는 부모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꼭 필요할 때만 단단하게 말합니다. 그 짧은 말이 오히려 자식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기준은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불필요한 해명을 줄이고 억지 미소를 덜어내고 꼭 필요한 말만 남기는 것.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중심이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했을 때 길게 해명하지 않고 미소로만 넘어가 보세요. 칭찬을 들었을 때 들뜨지 말고 짧게 고맙습니다만 말해보세요. 이 작은 태도가 쌓일수록 당신은 설명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낯선 자리에 들어서면 누구나 긴장됩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 경로당 모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 처음엔 괜찮다가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나도 모르게 휩쓸릴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묘하게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않고 화려한 농담을 던지지도 않는데 공기가 차분해지고 대화가 정리됩니다. 바로 중심이 있는 사람의 힘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일은 나를 흔들 수 없다. 흔들리는 것은 내 안의 판단일 뿐이다. 결국 상황이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판단이 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중심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모임에서 누군가 격한 감정으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른 이들도 덩달아 불편해집니다. 이때 중심 있는 사람은 같이 맞서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덮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눈빛을 맞추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합니다. 우리 결국은 같은 마음으로 모인 거잖아요. 짧은 한마디지만 그 순간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장면. 병원 대기실이나 관공서 창구에서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짜증과 불만이 터져 나오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항의하고 어떤 이는 괜히 주변에 화를 냅니다. 하지만 중심 있는 사람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차분히 준비합니다. 담당자를 만나서도 불필요한 감정을 실어보내지 않고 필요한 이야기만 전달합니다. 놀랍게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원의 태도도 부드러워지고 뒤에 있던 사람들까지 긴장을 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위기를 바꾸는 힘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자기를 다스리는 힘이 바로 분위기를 다스리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무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의 과한 치장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보여지는 나보다 지켜야 할 나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 갑자기 불편한 기류가 흘렀는데 조용히 앉아있던 누군가가 단정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자 공기가 정리된 순간 그 사람이 특별히 뛰어난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단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심이란 결국 반응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연습으로 길러집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나는 장면이 나오면 곧바로 말하지 말고 10가지 세어보세요. 10초 동안 호흡을 가다듬으면 불필요한 말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상대가 흥분하면 내 목소리를 반톤 낮춰보세요. 놀랍게도 내 목소리가 내려가면 상대의 목소리도 자연스레 낮아집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분위기를 바꾸는 힘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중심 있는 사람은 시끄럽게 주목받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그를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서만큼은 안정이 느껴지고 공기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신뢰이고 신뢰가 결국 그 사람을 중심에 세웁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은 많았는데도 금세 잊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울리는 사람이 있지요. 중심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하게 말을 늘이지 않고 대신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싣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긴 설명 속에서 핵심이 사라지고 감정은 산만하게 흩어집니다. 중심 있는 사람은 말의 양보다 질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짧게 그러나 명확하게 꺼냅니다. 듣는 사람은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오히려 큰 울림을 받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설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이다. 존재의 무게는 길게 늘어놓는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지나간 뒤 마음에 남는 여운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심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이 했던 한두 문장이 자꾸 떠올라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의견이 갈릴 때 어떤 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주장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있는 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서로 덜 힘들어지는 방법이지 않나요? 이 한 문장은 싸움을 멈추게 하고 대화를 정리하는 힘이 됩니다. 길고 강한 말보다 짧고 단단한 말이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는 시간 동안 마음을 정리하고 상황을 읽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은 짧아도 깊게 파고듭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말은 존재의 진동이다. 깊은 사람의 말은 짧아도 오래 울립니다. 그래서 중심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말과 생각이 스스로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를 꺾으려 하지 않고 내 안의 언어를 스스로 끌어올리게 해줍니다.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속상한 일을 털어놓을 때 장황한 조언 대신 내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해라는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 말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뒷담화를 시작할 때 중심 있는 이는 짧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 한 문장이면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잦아듭니다. 짧고 깊은 말은 단어의 선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같은 괜찮아라는 말이라도 눈빛과 표정 속에 진심이 담기면 위로가 되고 억지로 던지면 공허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말의 길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꺼냈는가입니다. 작은 습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세 문장 안에 정리해 보세요. 오늘은 힘들었지만 잘 버텼어. 이렇게 짧게 정리하는 습관은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나 자신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말은 줄어들수록 마음은 깊어집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 들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노력을 해왔어 하고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자꾸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 오히려 가볍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심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를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시간이 그들의 삶을 증명하게 둡니다. 말은 적지만 태도가 일정하고 설명은 짧지만 행동이 반복됩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먼저 그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몰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를 아는 것이다. 이 말처럼 중심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똑똑히 압니다. 그렇기에 남들이 몰라준다고 초조해하지 않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길게 해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보여줄 것이다라며 담담히 자기 길을 걷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늘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이웃, 특별히 자기 이야기를 내세우지 않는데도 신뢰가 쌓이는 사람. 모임에서 유난히 말이 많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단정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빛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다. 진짜 중심 있는 사람은 당장의 인정보다 오랫동안 쌓여서 드러나는 신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쉽게 들뜨지도 쉽게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늘 일정하고 그 일정함 속에서 존재의 무게가 만들어집니다. 존중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중심 있는 사람은 자신을 억지로 낮추지 않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겸손은 존엄을 지키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자기 비하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왜곡입니다. 중심 있는 사람은 이 차이를 알기에 남 앞에서 자신을 하찮게 만들지 않고 필요할 때는 단정히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도 작은 습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끝내기. 억울한 일이 생겨도 장황하게 해명하지 않고 시간이 답해줄 겁니다 하고 마음을 정리하기. 자기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아 분위기를 맞추는 대신 짧은 미소로만 반응하기. 이렇게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도 말없이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중심이 있는 사람들의 철학을 나누었습니다.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공기를 차분하게 바꾸는 사람. 말은 짧지만 오래 여운을 남기고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증명해주는 사람. 결국 중심이란 거창한 힘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해명을 덜어내고 목소리를 반톤 낮추고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지 않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새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오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직접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중심을 만들고 결국 당신을 어디서든 존중받는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